ENFP셜 배구 돌팔입니다. 9월 11일 월요일에 2324 시즌 여자 배구 신인 드래프트가 있었죠. 그래서 모두의 예상대로 1순위는 김세빈이었고요. 도로공사에서 데려갔습니다. 2순위가 곽선옥이라는 이제 1신 여상 1신 여중을 나왔던 아웃사이드 히타 즉 레프트 선수가 2순위로 선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매청이라고 이제 애칭으로 부르고 있는 KGC 인삼공사 팀에서 2순위로 데려갔는데 여기가 이제 올해부터 팀 이름을 정관장으로 바꿉니다. 요거는 뭐 여담입니다만은 아무래도 이게 인삼공사가 옛날에는 담배 인삼공사였잖아요. 나 때문인가 아니겠지. 이거는 너무 과다한 생각인가. 자꾸 전매청으로 놀리잖아. 담배랑 인삼이랑 좀 같이 팔던 시절의 그 추억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그냥 인삼공사라는 말 자체를 빼버리고 그냥 정관장으로 팀 이름을 바꾼 건지 뭔지 뭐 잘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그래도 전매청에서 데려갔어요. 자, 그런데 요게 더 화제가 됐어요. 김세빈이라는 뭐 사람이 1순위가 됐다라는 것보다 곽선옥이라는 선수가 2순위로 되면서 조금 더 화제가 됐습니다. 일단은 이 곽선옥이라는 이름이 옛날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배구 선수가 있었는데 배구계의 원로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제 미도파에서 이제 활약을 했었던 선수인데 저는 당연히 그때 굉장히 어렸기 때문에 그분의 플레이를 봤다든가 기억이 남는다든가 하는 건 아닌데 워낙 걸출하시고 유명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배구를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이름을 많이 귀에 익은 이름이라서 한번 또 눈길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들이 롤모델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보통은 다른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롤모델이 누구냐는 질문에 뭐 많은 사람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월드킴이라든지 뭐 양복이라든지 수지킴이라든지 또는 뭐 김희진이 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 한국의 스타 플레이어들 황금 세대의 그런 이름을 거론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시카와 미유하고 차추원이다라는 주로 이제 이시카와 미유에 대해서 조금 집중이 됐죠. 그렇게 이례적으로 해외 선수의 이름을 대답을 했기 때문에 요게 또 팬들 사이에서는 조금 화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굳이 저기에서 해외 선수 뭐 그것도 뭐 유럽이나 이런 미국 쪽도 아니라 그냥 일본 선수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그런 의견들도 조금 있고요.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특이하다라는 뭔가 사연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갤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갤러들도 있고 사실은 별게 아니죠. 별게 아닌데 좀 특이한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저도 좀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또 궁금한 거는 못 참지 않습니까? 좀 찾아봤죠. 찾아보고 또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제 내피셜로 추측을 해보자면 이렇게 대답한 이유가 저거 같습니다. 이 곽선옥 선수가 극 T인 것 같아. F의 반대 있잖아요. T. 그 말 한마디 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MBTI까지 분석을 할 수가 있느냐? 물론 당연히 안 되죠. 검사를 해야 정확한데 이거는 제가 그냥 100% 이제 추측으로 이제 도출된 결론인데 우리가 어떤 이제 신인급, 루키급 선수에게 뭐 많죠. 가수도 있고 배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신인으로 이제 데뷔하는 사람한테 관례적으로 하는 질문이 누구를 존경하느냐, 누구를 동경하느냐, 그리고 어떤 뭐 예를 들어 선배를 보고 입문을 하게 됐느냐, 또는 롤모델이 누구냐 이런 질문을 보통 관례적으로 하잖아요. 관례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명확히 구별해서 가장 훌륭한 선수는 누구냐라는 질문, 가장 존경하는 선수는 누구냐, 또는 롤모델이 누구냐 이런 존경, 훌륭 이런 거를 막 사전을 찾아가면서 막 되게 따지면서 이게 정말 명쾌하게 어떤 뜻인지를 해답을 찾아가서 대답을 하는 그런 사람은 잘은 없잖아요. 뭐 본인이 뭐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곽선옥 선수는 T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롤모델이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롤모델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제 넓게 하면은 되게 많은 뜻이 있지만 이게 협의의 의미, 롤모델이라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제 롤이 뭡니까? 역할 또는 행동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롤플레잉 게임이라는 거 RPG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롤플레잉 게임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처지에 맞게 상황에 맞게 자신의 그런 위치에 맞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기 기술 전반적으로 행동을 하고 레벨을 업시키는 그런 게임을 롤플레잉 게임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 롤이라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 맞 어떤 행동과 전략을 취함으로써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 의미가 많이 롤이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롤 모델이라는 것은 본보기 또는 내가 본받아가지고 어떤 벤치마킹을 해서 저 선배처럼 내가 나가야 되는 방향을 조금 구체적으로 따라하는 것, 그런 목표가 되는 선배를 롤 모델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격하게 따지면은 존경하는 선배가 누구냐, 아니면은 좋아했던 선수가 누구냐 이런 질문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근데 보통
보통은 그렇게 깊이 따지질 않아. 그래서 기자들도 질문을 할 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선수는 누구입니까? 라고 예를 들어 써요. 그러면은 그 질문 받은 선수가 월드킴이 제일 훌륭한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팬들 중에서 아니 그럼 월드킴을 제외할 다른 선수는 안 훌륭하단 말이냐? 뭐 이렇게 딴지를 걸 수도 있고 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영어로 물어보면은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은 어감상으로 그냥 전달이 돼가지고 어떻게 딴지 걸기가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뭉뚱그려서 나중에 별 탈 없이 대답을 듣는데 영어를 이용한 질문을 하면은 기자들이 좀 나중에 미래에 대해서 조금 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별 탈 없이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게 롤모델이라는 겁니다. 롤모델이 누구냐 해가지고 누구다라고 대답하면은 롤모델이 누구구나 해가지고 별로 팬들이 딴지를 안 건단 말이죠. 그러니까 롤모델이 누구냐고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것인데 근데 곽선옥은 극티다 보니까 정말 진짜 협의의 롤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이 만약에 존경하는 선수가 누구냐, 어떤 선수를 보고 배구를 하기로 결심을 했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면은 약간 대답이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또 내피셜 추측이긴 하지만 저렇게까지 대답하는 걸로 봐서는 극티라서 단어 하나하나의 뜻에 완벽하게 의미를 넣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나아갈 방향, 본인이 본받고 벤치마킹을 할 선수로 이시카와 미유를 지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곽선옥 입장에서는 곽선옥은 아주 장신이 아니에요. 고등학교 선수로 치면 장신이지만 프로에는 180 넘는 사람 공격수들이 즐비하단 말입니다. 아웃사이드 히터가 즐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78인 비교적 프로 세계에서는 단신이라고 볼 수 있는 본인이 어떤 지향성을 갖고 어떤 선수를 본보기로 삼아서 말 그대로 여기에 나온 롤모델로 삼아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단신 공격수들을 참고해서 본인이 나아갈 바를 정할 수밖에 없겠죠. 178인 자신이 190이 넘는 용병이라든지 많잖아요. 그 장신 공격수들 클러치박이라든지 월드킴을 걸어간 길을 그 전철을 따라가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신인데도 훌륭한 활약을 했던 그런 선수를 생각을 해보면은 마땅하지가 않죠. 자, 단신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 주전급으로 활약하는 선수 그리고 국가대표급으로 활약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면팀장과 소영 선배가 있겠죠. 이 둘 말고도 꽤 있죠.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 둘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국내에도 단신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맹활약을 하는 선수가 있는데 굳이 왜 이시카와 미유를 말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생각해보면 작년에 더 스파이크지에서 곽선옥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김세빈의 그늘에 가려서 그렇지 곽선옥도 그 주니어 배구판에서는 주목을 굉장히 받았던 선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미들브로카는 이제 김세빈이 이제 걸출하게 이렇게 조금 주목을 받는, 왜냐면 키가 너무 크니까 187이니까 더 잘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주목을 받고 국제 무대에서도 활약을 했지만 부동의 이제 약간 아웃사이드 히터 주니어 대표로서 맹활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스파이크지에서도 인터뷰를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육각형입니다. 본인을 육각형 아웃사이드 히터라고, 공수 뭐 밸런스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많잖아요. 배구 선수들의 그 육각형 덩벅이 서브도 있고 무슨 블로킹도 있고 이런 거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는 그런 좋은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육각형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나아갈 바를 결정을 하는데, 근데 육각형이 완전 정육각형인 사람은 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조금 능력이 치우칠 수밖에 없는데, 면팀장이나 소영 선배 같은 경우는 육각형이긴 하지만 공수 다 하고 막 다 하긴 하지만 그래도 디그랑 서브 리시브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역할이 치중이 돼 있어요. 축구도 같은 미드필더라도 수비형이 있고 공격형이 있듯이 면팀장 소영 선배 같은 단신 아웃사이드 히터들은 국내 사정으로 봤을 때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 내피셜로는 곽선옥은 우리나라 국내의 그런 단신 아웃사이드 히터들처럼 수비형 OH가 되고자 하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시카와 미유를 롤 모델로 이렇게 대답을 한 것 같아요. 이시카와 미유는 진짜 단신이죠. 엄청 단신입니다. 이시카와 미유는 스파이크 높이가 300이에요. 굉장한 체공력과 점프력을 바탕으로, 물론 소영 선배도 체공력이 좋습니다. 좋은데 근데 이제 한국 리그 특성상 공격은 조금 장신에게 맡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영 선배도 스파이크 높이가 몇이야 한번 찾아봐야겠네. 높긴 한데 그래도 이제 280cm거든요. 키가 이제 175, 176 요
요 정도가 되는데 이제 스파이크 높이가 한 280cm 정도. 그래도 굉장히 높죠. 채공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도 이시카와 미유, 이게 미유인지 마유인지가 좀 헷갈리거든요. 예, 어쨌거나 이시카와만큼 정말 막 엄청나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리그나 국가대표에서의 롤은 수비형 아웃사이드 히터 치중이 돼 있단 말입니다. 면 팀장도 마찬가지고요. 롤이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곽선옥 본인은 아웃사이드 히터 중에서는 그래도 공격형 아웃사이드 히터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보다도 키가 훨씬 작은 이시카와가 국제 무대에서 이제 통용되는 세계적인 그런 공격형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자리 잡은 거를 봤을 때 나랑 같이 키가 작은 단신 아웃사이드 히터로서 저렇게 공격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는 롤모델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표현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주목할 만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국내에는 진짜 곽선옥이 어렸을 때 보고 자랐을 만한, 참고를 했을 만한 단신이면서도 공격형 아웃사이드 히터가 없었을까? 사실 있었죠. 맞습니다. 껄끄러운 그 이름, 여러분들 그 썸네일을 보셨으니까 짐작을 하고 들어오셨겠죠. 이재영이 단신이지만, 이재영도 178입니다. 곽선옥이랑 키가 매우 유사하죠. 단신인데 그 채공력과 점프력을 바탕으로 공격을 주로 하는 스코어러의 역할을 하는 흔하지 않은 역할을 하는 공격형 아웃사이드 히터였습니다. 실력도 있었고요. 우승도 했었고, 예, 올림픽 예선도 월드킴과 그 이다영하고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올림픽 진출권도 따냈고, 그런 활약상을 사실 곽선옥이 보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경을 했던 것 같아요. 존경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전에 2020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중학생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서 뉴스에 나온 거죠. 예, 뉴스에서 본인의 롤모델은 이재영이다, 제2의 이재영은 나, 이런 헤드라인으로 뉴스에 보도가 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때는 2020년도라서 쌍둥이 사태가 터진 게 2021년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모르고 이제 한 인터뷰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국내 롤모델이 그렇게 있었는데, 이게 참 저렇게 인터뷰를 하고 바로 다음 해에 그런 쌍둥이 사태가 이제 터져가지고 거의 뭐 2021년 2월 달에 터졌잖아요, 그 사건이. 그래서 저는 저 인터뷰 전에도, 테레비 인터뷰는 저 때가 처음이겠지만 그 전에도 주목을 받고 있었으니까 신문이라든지 또는 뭐 배구 뭐 소규모 그런 기사에는 저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재영이 롤모델이라고 돈 받고 싶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2021년부터는 그 말을 못 하잖아요. 예, 롤모델을 바꿔야 돼. 뭐 그 이후에도 저렇게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태가 터졌을 때 아마 고1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정신적으로 매우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인이 짧은 배구 인생이긴 하지만 롤모델로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동경했던 스타가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일에 이제 연루가 돼가지고 막 하차를 하고 퇴출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어린 마음으로서는 많이 당황했을 거예요. 어떤 과거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인터넷에 박제가 됐잖아요. 유튜브랑 이런 기사에 지면에 박제가 됐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모르고 한 인터뷰인데, 그러다 보니까 롤모델을 바꾸어서 다른 선배를 말아야 되는데 괜히 저런 불안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뇌피셜이긴 하지만 국내의 다른 선수를 또 롤모델이라고 말을 했다가 그 선수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거에 무슨 잘못을 한 게 밝혀지거나 이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 확률은 낮지만, 곽선옥이 롤모델로 지적하면은 그 사람은 뭔가 사건 사고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 어렸을 때 한 꼬맹이 때 물놀이 하다가 물에 빠졌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는 키가 크니까 얕은 물에는 안 빠진다는 걸 머리로는 알지만 물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어렸을 적의 트라우마는 조금 깊게 각인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솔로에 나오는 그 영숙 씨가 물에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물 공포증이 있어서 울면서 물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아마 저 요트에서 발레 포즈 했을 때도 울면서 발레 포즈를 했을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는데 뭐 나는 솔로 안 보시면 모르겠지만 요즘 되게 화제라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아마 그 쌍둥이 사태가 일어났던 2021년 이후로는 롤모델이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항상 해외 선수를 말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뇌피셜로 추측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거죠. 이재영의 후배이기도 하지만 좀 팬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팬이었다가 탈덕을 했다고 그래야 맞으려나?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동경했던 스타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가지고 이제 퇴출이 되고 이런 거는 이제 팬으로서는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뤘던 영화가 그 성덕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정준영의 열성 팬이었던, 그래가지고 그 너무 열성 팬이어서 팬클럽 간부도 하고 텔레비전에도 출연을 했었던 그런 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직접 만든 영화야. 직접 감독을 해서. 저는 지금 쌍둥이 팬분들도 그 영화를 한번 보시기를 강력 추천드려요. 예, IPTV 저거 뭐 올레TV 이런 데서 뭐 저는 이제 그게 좀 무료로 풀렸을 때 이렇게 봤는데 팬들의 그런 혼란스러운 심정, 그런 게 굉장히 잘 묘사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걸 보시면서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참 그래도 한때는 저렇게 본인을 롤모델로 삼아가지고 꿈을 키워왔던 선수가 이제 드래프트 2순위까지 되는 전도 유망한 그런 신인 선수로 데뷔를 했는데, 참 초반에 그냥 완전히 자숙을 하고 완벽하게 사과를 하고 무슨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고 했으면은 지금쯤 복귀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선배로서 지금 곽선옥하고 이렇게 롤모델과 신인으로서 좀 만남의 자리가 있었을 수도 있고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데, 그거를 왜 그렇게 잘못된 대처를 수년간 해가지고 본인이 그런 좀 기회라 그래야 되나? 기회라든지 이런 것이 허공으로 날아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는지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곽선옥에 대한 소식은 이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뇌피셜 배구 돌팔이었습니다.